어머니, 저 지금 깁스 중이라 걷기도 힘든데요. 다리가 다쳤지. 손이 다친 건 아니잖아? 앉아서도 할 건 많아? 배추 절이고, 양념 버무리고. 그 정도야 할 수 있어. 한 달 전, 지우는 계단에서 굴러 내려가 정강이가 골절됐다. 그날도 비가 왔다. 급하게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발이 헛디뎠고 세상이 한순간 뒤집혔다. 응급실에서 밤을 보내고 엑스레이를 찍고 깁스를 했다. 의사는 말했다. 최소 2달은 무리하지 마세요. 뼈가 붙는 시간입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아프지만 적어도 멈출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라고. 하지만 그날 아침 시어머니 희정의 전화는 지훈의 평온한 시간을 단숨에 끊어냈다. 지윤아, 이번 주 김장 도와야지. 사람이 없으니. 내가 와야 해. 지훈은 깁스한 다리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지금 깁스 중이라 걷기도 힘든데요. 다리가 다쳤지. 손이 다친 건 아니잖아? 앉아서도 할 건 많아? 배추 절이고, 양념 버무리고. 그 정도야 할 수 있어. 희정의 말투는 부드러운 척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칼끝처럼 날카로웠다. 거절의 여지를 애초에 두지 않는 목소리였다. 지우는 깁스한 다리를 조심히 소파 위에 올려놓은 채 찬물을 한 모금 삼켰다. 11월의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얇게 들어왔지만 그 빛마저 지훈의 무거운 마음을 밝혀주지 못했다. 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혼한 지 3년. 지훈은 이 집에서 아니라고 말하는 법을 잃어버렸다. 전화를 끊은 후 지훈은 남편 호성에게 말했다. 여보, 어머니가 김장 오래. 내가 깁스했는데도. 호성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다가 복잡한 표정만 지었다. 당분간 어머니랑 부딪히지 말고 그냥 조금만 도와드리면 안 될까? 나도 중간에서 힘들어. 지훈은 그 말이 다리보다 더 아팠다. 조금만, 늘 그렇게 조금씩 자신을 깎아붙는 것이 결혼 후 일상이 되어버린 듯했다. 처음엔 조금이었다. 명절의 설거지를 조금, 제사 음식을 조금, 청소를 조금. 그러다 어느새 전부가 되어 있었다. 지우는 깁스한 다리를 쓸어내렸다. 섰고 표면이 차갑고 무거웠다. 이건 내 다리인데 왜 내 것 같지 않을까? 지우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목발을 짚고 일어났다. 희정의 집 마당은 이른 아침부터 북새통이었다. 배추 산더미가 한쪽에 쌓여 있고 소금 포대와 고춧가루 봉지, 나늘과 생강이 담긴 대야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김장 특유의 분주함과 긴장감이 나당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지훈이 목발을 짚고 대문을 들어서자 희정은 손을 씻다 말고 눈썹부터 치켜 올렸다. 저게 뭐야? 그렇게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일을 어떻게 할래? 그래도 최대한 앉아서 할 수 있는 건 도와드리려고요. 앉아서 하는 게 어딨어? 김장은 다 같이 서서 하는 거야. 손도 빨라야 하고. 희정은 지훈을 훑어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쓸모없는 도구를 본 듯한 표정이었다. 그러고는 마당 한쪽, 수도꼭지 근처를 가리켰다. 저기 가서 배추 씻어. 물 받아서 헹구고, 소금기 빼고. 할 수 있지? 물가였다. 가장 미끄럽고 위험한 자리였다. 지우는 그 자리를 보며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호성이 옆에서 조심스레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기 말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거 시켜요. 양념 다듬는 거라든지. 사람 좀 부려봤으면 말을 마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빨라. 내가 뭘 안다고 참견이야? 희정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다. 호성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물가로 향했다.
목발을 짚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다. 젖은 시멘트 바닥이 미끄러울 것 같아 더욱 조심스러웠다. 그 순간 다리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 쪼그라드는 늦검이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인가 며느리, 일손, 아니면 그냥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 시간이 지나면서 지훈의 다리는 맥이 풀린 듯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깁스 안쪽으로 묵직한 통증이 퍼져나갔다. 서늘한 바람이 뼈 사이로 스며드는 것 같았고 젖은 수건 냄새와 배추 비린내가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웠다. 지훈은 양동이에 배추를 헹구고 또 헹궜다. 손은 꽁꽁 얼어붙었고 물은 차가워서 손목까지 시렸다.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깁스한 다리에 무게가 실렸고 그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무릎 위로 치솟았다. 좀 잠깐만 쉬어도 될까요? 지훈이 조심스레 말했지만 희정은 뒤도 보지 않고 뿌리쳤다. 지금 쉬면 일 못 끝내. 시집살이는 방학이 없어. 다들 하는 거야. 지훈은 양동이를 들어 물을 비우려 했지만 팔에 힘도 다 빠져 있었다. 양동이가 기울면서 물이 철벅 넘쳤다. 어휴, 제대로 좀 해. 물 다 엎질렀잖아. 희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쏟아졌다. 그때 희정이 성큼성큼 다가와 지훈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렇게 늦장 부리면 해가 지겠어. 이쪽으로 더 와서 해. 여기가 물 빠지기 좋아. 희정이 가리킨 곳은 배수구 가까운 젖은 마당이었다. 시멘트 바닥에 물때가 끼어 미끄러워 보였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위험하다고 느꼈지만 딱딱한 어조 앞에서 더는 거부할 힘이 없었다. 목발을 짚고 조심조심 그쪽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발바닥 밑에서 미끄러운 감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지훈아,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지만 몸은 이미 공중으로 붕 떠 있었다. 중력이 지훈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목발은 손에서 미끄러져 멀리 튕겨나갔고 양동이는 뒤집히며 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세상이 기울었다. 하늘과 땅이 뒤섞였다. 그리고 곧바로 딱 모서리에 부딪힌 소리가 온몸을 울렸다. 깁스한 다리에서 비명이 치솟는 듯한 통증이 폭발했다. 지훈은 숨조차 제대로 들이쉬지 못했다. 눈앞이 하얘지고 귀에서는 윙하는 소리만 맴돌았다. 아이고 세상에. 희정은 입으로만 놀랐고 얼굴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엎질러진 물과 흩어진 배추를 보며 혀를 찼다. 내가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왜 거기로 보냈어요? 호성이 뛰어와 지훈을 부둥켜 안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제야 눈물이 터졌다. 아파서인지 서러워서인지 구분도 되지 않았다. 그냥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희정은 양념 범벅이 된 마당을 보며 말했다. 이걸 어떻게 치우라고 김장은 망했네. 배추도 아깝고. 그 말은 지훈에게 마지막 칼날처럼 꽂혔다. 다친 사람에 대한 걱정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오직 망친 김장과 엎질러진 배추만이 희정의 관심사였다. 병원, 응급실의 형광등은 너무 밝았다. 지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진통제가 조금씩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왔다. 이미 붙어가던 뼈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작은 금이 여러 갈래 새로 생겼어요. 의사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짚었다. 하얀 뼈 사이로 검은 금이 갈라져 있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금속판을 넣어서 고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지훈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한 달 동안 참고 견뎌온 시간이 조심하고 또 조심했던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호성은 지훈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지윤아 미안해.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이제 다시는 그런데 너 혼자 안 보낼 거야. 그 목소리는 흔들리면서도 단단했다. 호성도 울고 있었다. 지훈은 희정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더 이상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대신 희정은 호성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아이가 다쳐서 속상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 수술이라니. 요즘 사람들은 참 예민해. 나도 젊었을 때 다치고 이랬어. 그 문자를 본 순간 호성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다. 그는 휴대폰을 꺼두고 지훈만을 바라봤다. 지훈아, 우리 당분간 어머니와 거리를 두자. 아니, 그냥 독립해서 살자. 이제 그만하자.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그날 밤 경실 창밖에서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차갑고 매서웠지만 그 바람 속에는 새로운 계절의 기운도 섞여 있었다. 지훈의 마음에는 아주 작은 봄빛 같은 것이 싹트고 있었다. 언젠가 다리가 낫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다시 걸어갈 수 있을 거라는 조용하고도 확실한 희망이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